이해하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표 예입과 예금의 성립 시기.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수표를 넣게 되면 언제 여러분들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표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수표를 지급을 했어요. 수표를 은행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수표를 여러분들 거래하는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이 수표에 대해서 바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수표를 맡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에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할 수가 있느냐? 인출이 안 됩니다. 그 언제 인출될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오후 3시 지나면 인출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계좌에다가 1,000만 원 입금을 시켜놨지만 이거를 은행 어음교환소에서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 간에 그 돌려가지고 서로 상계해서 돈을 주고받고 다 계산이 끝나고 돈이 들어왔을 때 은행으로부터 상대방, 즉 수표 발행 은행으로부터 돈을 여러분들이 거래은행이 거기로부터 돈을 받아왔을 때 그때 돈이 들어온 걸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표를 여러분들 예금에다 입금을 했을 때 그 예금이 언제 성립되느냐 하는 거 문제인데 자 출시미인설과 양도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판례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자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 자 수표를 입금한 때 바로 예금 채권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1,000만 원 입금 잡아줬습니다. 근데 찾을 수 있다 없다? 당장 못 찾는다. 언제 찾는다? 은행이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어떻게 와야 된다? 가서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줬을 때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 처리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 수표를 가지고 그 거래 상대방 은행 수표 발행한 은행한테 가서 돈을 1,000만 원을 수표를 주고 받아와서 여러분 통장에 돈을 실제로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수표를 입금한 때 바로 성립이 된다. 다만 수표 출심이 끝날 때까지는 예금에 환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출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표를 은행한테 맡기면서 돈을 가서 출신 뭐예요? 가서 찾아오는 거죠. 자, 내 대신 네가 이 수표 발행은행한테 가서 돈을 찾아와서 그 돈을 내 통장에 넣어달라. 따라서 이때 바로 돈은 예금 채권은 성립됐지만 여러분들 은행에다 맡겼을 때 예금 채권은 성립이 됐지만 그때까지 바로 즉시 예금 찾는 게 아니고 이 은행이 출시임을 받아가지고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돈을 넣을 때까지는 여러분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도설. 수표의 입금은 수표의 출심의 위임과 출심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정지조건이라는 건 뭐죠? 자, 출심이 완료할 때까지. 자, 여기까지 갔다가 가서 출심까지 완료해가지고 요 두 개. 입금 한번 하고 두 번째 출심 완료해가지고 돈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입금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때가 지나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때 갔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조건. 잘 내용 모르신 분들은 한번 정지조건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즉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찾을 수 없다가 가서 은행과 상대방을 가서 돈을 출심을 완료해가지고 딱 여러분 통장에 입금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출심이인설이라든가 양도설이라든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다? 법 이론 구성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여러분 통장에 넣어줬을 때만 비로소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이것도 취한 것도 있고 이것도 취한 거 있고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증권화 방지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수표는 지급증권이다. 신용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람출급증권이죠. 한 번 보고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제시기간도 극기 단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수제도가 없다. 여러분들 인수제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수제도 벌써 혹시 까먹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인수란 말은 뭐죠? 환음에서 발행인이 환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취인한테 주죠. 그럼 수취인이 배서해서 C, A, B, C,
D, E, F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Z, 지급인입니다. 자, F가 이 Z한테 가서 당신이 아직 만기가 안 됐습니다. 당신이 만기에 꼭 지급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지급인은 뭐다?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의 마음이다. 물론 이 사람과의 상관은 작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게 뭐다? 이게 뭐다? 인수다. 그래서 지급인이 뭘로 된다 그랬죠? 인수인이 된다. 인수인은 뭐다? 최종 뭐죠? 아니, 최종의 주책임자죠.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수인이 지급인이 인수를 받게 되면 주채무자가 돼서 이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표도 발행이 있고 수칭이 있고 지급인이 있지만 이러한 인수제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수에 관한 내용이 수표에서 나오면 그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표의 인수의 제시를 기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것을 잠탈하는 수단이 되는 지급인의 배서와 보증까지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자, 이처럼 수표의 인수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 지급인이 수표의 지급 제시에 이를 꼭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자, 지급인에 있어서는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뭐라고 했죠? 은행이라고 했죠. 은행은 여러분들 발행인이 은행에다가 당좌계좌를 만드는데 당좌계좌 속에 돈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끝까지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환호음에 있어서 인수인은 뭐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주채무자. 아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호음에서 인수인은 주채무자로서 끝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은 은행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꼭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표는 그 지급의 확실성이 결여되어서 원활한 유통을 깨할 수 없는 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지급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환호음에 있어서 인수제도와 비슷하게 수표에 있어서 내가 지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보증하는 거죠. 자, 수표보증이 있는데 수표보증은 이제 별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표보증이 한 것은 방식, 효력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어음보증하고 유사하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수표를 담보로 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수표에 대해서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는 돈을 대여하고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표의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 민법상의 보다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 지급인이 수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하는 수표법상의 단독행위다. 이게 뭐다? 수표보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방식은 수표 표면에 지급보증 또는 기타 지급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해서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수표의 표면에 뭐라고? 지급보증한다. 라고 지급보증 문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서명을 한다 하는 거죠.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되죠. 그 다음 지급보증에 의해서 수표의 기재사항에 강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은 이제 지급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인이 내가 그 지급에 대해서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급보증은 이 수표의 표면에다가 지급보증 이렇게 문헌을 쓰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는 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자 언제 기간에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같은 2차적 담보 의무자는 아니고 1차적 수표 금액 지급 의무자죠.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제시기간 경과 전에만 경과 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지. 지급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 제시를 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지급보증에 의해서 발행인, 배서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증은 보다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수표상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지급인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보전.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그에 대한 지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급 거절의 증서 또는 선언에 의해서 지급 지시 및 지급 거절을 증명을 해 놓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방식은 수표 표면에 지급 보증, 기타 지급할 뜻을 기재를 한 거고, 일자와 지급인의 서명날인, 기명날인하고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효력은 주 채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급 업무도 아닌 특별한 유형의 채무다. 인수와 비교했을 때 환엄의 인수는 약식 인수가 인정되는 반면 지급 보증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인은 주 채무를 부담하지만 지급 보증 채무는 그와 구별된다. 자, 인수인의 주 채무는 인수인은 보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 주 채무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은 환엄에 있어서의 인수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환엄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만기 전 소급 전 사유가 되지만 지급 보증 거절돼서는 소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급보증과 수표보증을 차이를 구별을 했는데, 구별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급보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지급인만 할 수 있다. 수표보증은 누구가 할 수 있다?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수표보증을 하는 것은 그 수표의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표 행위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고, 지급보증은 수표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도 지급 그 자체에 대해서만, 그 지급 자체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누구다? 지급인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표보증은 각각 수표 행위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지급인이 다른 수표 채무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석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른 수표 채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석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수표 채무에 대해서 그거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증과 수표보증은 지급보증은 지급에 국한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수표보증은 지급보증을 빼는 나머지 수표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의무자와 같은 지임으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수표상의 권리를 시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최종 의무자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가 그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누구한테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수표보증은 피보증인의 소급 의무를 보증하므로 지급한 때는 피보증인과 그의 수표상의 채무에 대해서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지급보증은 지급할 사람이, 지급인이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최종 책임자처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반면에 수표보증은 지급을 뺀 다른 수표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정된 채무에 종속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표의 양도는 어음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었을까요? 배서가 있겠죠. 배서. 그렇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백지인 경우는 교부가 있겠죠. 이건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어음법상의 어음이나 수표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런 배서라든가 교부 이런 걸 배서라든가 배서를 못하게 했다든지 배서 금지 배서라든가 교부를 못하겠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명채권 양도가 있다. 이미 어음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는 민법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명채권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통지도 하고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서라든가 교분과는 그 주체자에 대해서 승낙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마음대로 이전되는 거죠. 자, 수표의 양도 방법은 수표상의 권리자의 지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수표상의 권리를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명식, 지시식, 소진수급식 등이 있다. 기명식의 특수한 것은 배서금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지명, 소진, 수급식도 허용이 되고 있다. 그 개념들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미. 자, 기명식 수표와 지시수표. 기명식 수표는 뭐죠?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지시식은 수표 소진에게 지급하여 주시오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수표는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수표뿐만 아니라 뭐다? 어음도 마찬가지죠. 원래 원칙적으로 이건 뭐다? 지시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전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표는 법률상
당연히 지시직권이기 때문에 지시식인 경우는 물론 김영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김영식인 경우도 다만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백지식이면 뭐죠? 그냥 수표를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지인 출급식. 서지인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순한 교부로도 가능하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고. 배서금지 수표는 뭐죠? 김영식으로 지시금지. 지시금지라는 것은 배서를 하지 말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원법 시간에 A에서 B로 뒷면입니다. 지금 배서니까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전전 유통된다고 그랬죠? C에서 D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배서의 연속의 정합성. 그랬죠? 연속 여부. 연속이 되어 있는 거죠. A, B, B, C, C, D 이렇게 쭉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속이 되죠. 자, 김영식으로서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헌을 기재한 지시금지 수표 또는 배서금지 수표는 김영증권이다. 자, 이때는 뭘로 말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서라든가 교부의 방법은 뭐다? 이런 거는 어음이라든가 수표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지시금지어음도 같습니다. 지시금지어음이 뭐죠? 발행인이 지시를 하지 말라는 거, 즉 배서해서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끝까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서진 보고. 자, 서진 출급식 수표. 서진 출급식 수표는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서진 출급식 수표는 양도의 합의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해서 양도되는 것이므로 본래 배서에 의한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표법은 서진 출급식 수표에 배서한 배서인도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서진 출급식 수표 또는 무기명 수표 이런 것은 서진 출급식 수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진 출급식 수표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표 배서의 특징에서 어음배서 차이인데, 자, 등본에 의한 배서. 자, 수표에는 등본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본에 의해서 배서 양도할 수 없는 점이 어음과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란 말이 수표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담보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지급인의 배서 및 지급인에 대한 배서의 효력. 자, 지급인은 뭐죠? 수표에 있어서 지급인은 뭐냐면 지급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는 이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가 되고, 지급인에 대해서 한 것은 영수증으로서 효력만 있다.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고 영수증으로의 효력만 있다. 그렇죠? 자, 무슨 소리냐면 발행이 돼가지고 수취인이 됐고 수취인이 서진이 이렇게 쭉 전전 유통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F까지 왔고, 자, 지급인이 이렇게 있어요. 지급인에 대해서 배서를 지켰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가 갖고 있는 거죠? 자기 것만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배서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자기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단지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 예비 지급인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입질배서의 부인. 수표는 금전 대용물이기 때문에 이 입질배서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이 수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표의 다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수표의 특이한 제도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